안녕하세요. 건강에 관심 많은 여러분. 헬로우 헬시입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 저의 어머니가 겪었던 일을 통해 골다공증의 심각성을 깊이 깨달았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어머니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갑작스럽게 넘어지셨고 그 결과로 손목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당하셨죠.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골절은 골다공증 때문이었습니다. 골다공증은 소리 없는 뼈도둑이라고 불리우죠.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도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그 존재를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골다공증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은 골다공증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예방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그 사건 이후 저는 골다공증에 대해 많이 공부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골다공증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져서 쉽게 부러지는 질환입니다. 우리 뼈는 항상 낡은 뼈가 파괴되고 새로운 뼈가 형성되는 균형을 유지하면서 강하고 건강하게 유지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균형이 깨져 뼈가 약해지고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골다공증 환자는 2017년 90만 6,631명에서 2021년 112만 6,861명으로 4년간 24.3%, 22만 230명 늘었어요. 2021년을 기준으로 매일 3,000명 넘는 환자가 골다공증으로 병원을 찾는 셈이고요. 골다공증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빨리 많이 나타나는데 2021년 진료 인원은 여성 106만 1,874명, 남성 64,987명으로 여성이 16배 이상 많았어요. 여성은 폐경이 되는 50대 초반, 즉 폐경을 전후로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골다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남성의 경우 0.5에서 1%씩 골밀도가 낮아져 여성보다 평균 10년 정도 늦게 골다공증이 나타났어요. 골다공증의 원인은 다양해요. 노화가 주된 원인이지만 여성의 경우 폐경 후에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면서 뼈의 밀도가 급격히 낮아질 수 있어요. 남성도 70세 이후에 골밀도가 점차 줄어들죠. 그 외에도 유전적 요인, 부족한 칼슘 섭취, 운동 부족, 흡연과 과도한 음주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은 어떨까요? 골다공증은 소리 없는 질환이라고 불릴 정도로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요. 하지만 가벼운 충격에도 뼈가 부러진다면 이는 골다공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신호입니다. 가장 흔한 골절 부위는 손목, 척추, 고관절이에요.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뼈의 골밀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 골다공증이나 고련화증 같은 대사성 골질환의 진단 또는 경과 관찰을 위해 진행된다고 해요. 골다공증 환자는 뼈의 양이 감소하는데 이를 정상인의 골밀도와 비교해 얼마나 뼈의 양이 감소했는지 평가한대요. 흔히 이용하는 검사는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 계측법이라고 합니다. 검사하고자 하는 부위를 에너지가 높은 방사선과 에너지가 낮은 방사선으로 2번 촬영해 얻은 자료로 골밀도 수치를 계산한다고 해요. 골다공증 치료에는 여러 방법이 있어요. 고릅수와 고령성에 관여하는 약제로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비스포스포네이트, 데노수맙 계열이 있고 고령성을 촉진하는 약제로는 부갑상선 호르몬, 로모소주맙 등이 있어요. 약물은 환자의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의사와 상의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자, 이제 골다공증 예방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일단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피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야 해요. 또한 정기적인 운동을 통해 근력을 강화하고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은 일단 발생하면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에요.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특히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뼈의 무게가 실리는 체중부하 운동이나 근력 운동이 좋아요. 체중부하 운동에는 걷기, 조깅, 계단 오르내리기, 댄스, 테니스 등이 있습니다. 다만 관절 상태나 심폐지구력 등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초기 운동량을 정하고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야 해요. 실제 폐경 전 여성이 체중부하 운동을 하면 골밀도가 높아지고
폐경 후 여성이 체중부와 운동을 하면 골밀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었어요. 운동 강도는 비교적 가벼운 강도와 보통 강도 사이의 수준이 좋습니다. 최대 맥박의 40에서 70% 정도를 유지하면서 운동 지속 시간은 최소 20분 이상, 일주일에 3일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해요. 이제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건강한 뼈를 유지하기 위해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매우 중요해요. 우유, 치즈, 요구르트와 같은 유제품이 칼슘에 좋은 원천이며 햇볕은 우리 몸이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과일과 채소도 뼈 건강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해요. 특히 녹색 잎채소에는 뼈 건강에 좋은 칼슘과 마그네슘, 칼륨이 풍부하죠. 그런데 칼슘과 비타민 D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운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뼈에 약간의 부담을 주는 운동이 도움이 돼요. 걷기, 달리기, 계단 오르기와 같은 활동이 뼈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활동은 뼈에 적절한 압력을 가해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줘요. 이렇게 골다공증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저도 어머니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한 뼈를 유지하고 골다공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건강한 생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